고창군이 농산물 가공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형식으로 치러지면서 학교가 지역 문화 공동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인구 2,000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10대에서 유출 인구가 많아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샤인머스켓의 바이러스 감염이 수확량과 당도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 결과 감염된 묘목은 평균 수확량이 69.1%에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 판매하면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를 위해 고창군이 가공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들인 예산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군 공읍면에 2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어르신들에게 인기인 파크 골프장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고창 발효식품 산업육성지원센터입니다. 이를 짓는데 무려 76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1층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식품 가공 공장으로, 2층은 파크 골프장 운영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가공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업체가 센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김치소와 같은 자체 제작 상품 판매와 파크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방안으론 매년 수억 원에 달할 시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을 거란 지적입니다. 결국 매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운영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발효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거든. 사용하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야. 그동안에 우리가 그 고추 가공사업소라든가 볶음자 조합이라든가 한 번도 사용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해 고창군은 발효식초 농가 등의 요구로 시설을 조성했다면서 식품 교육을 실시하면 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식품 가공시설과 파크골프장 운영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체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익만 올리면 그래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 단체에서 받아야 된다. 주민 지원 시설이 오히려 세금을 축내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수익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인구 2,000명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순유출 인구는 7,17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1,980명, 광주 4,945명, 전남 247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전북 지역의 경우 20대가 1,992명, 10대 396명에서 유출 인구가 많아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의 바이러스 감염이 수확량과 당도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감염 묘목 27그루를 심은 뒤 3년에 걸쳐 나무 생장과 열매 품질을 관찰한 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동시 감염된 묘목은 송이 무게가 30.5%,
평균 수확량이 69.1% 감소했습니다. 맛과 향도 떨어져 당도는 21% 감소하고 산도는 18.5% 증가했습니다. 또 익는 시기가 늦어지고 잎에 심한 모자이크 증상이 수확기까지 지속됐습니다.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학교가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한 초등학교 이야기인데요.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까지 함께 모여 축제처럼 즐기는 이색 수업 현장을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군 봉동초 운동장에 모인 지역 주민들 사이로 어린이 치타대가 행진합니다. 치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캠프파이어를 즐깁니다. 선생님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재미있게 밤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힘드신데 우리도 선생님들을 도우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별자리를 알아보는 천체 관측 수업에는 교사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합니다. 지역 인재들도 재능을 기부합니다. 성악가들이 학생들과 함께 마련한 문화공연 시간은 마치 축제장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들도 무대에 오르고 학생들은 환호성으로 화답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학교를 조금 많이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더 신뢰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학교하고 학부모 간에 좋은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진흥원 후원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문화체험 수업. 학교가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닌 지역문화 공동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난 3월 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휘몰아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목줄이 매달린 채 죽거나 다친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산불 이후에도 여전히 짧은 목줄에 묶여 살고 있는 마당개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시 남선면의 한 마을. 집 마당에 사는 개 신바와 성궁이는 산불 당시 집 아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매일 함께 산책하고 애견 모임에도 참여해온 애견가 심규호 씨. 하지만 산불 당시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챙기고 나니 개들을 구하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올라진 할머니들이 많아서 집집마다 이제 할머니,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청각 장애인이 있었다 했잖아요. 불난지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부터 먼저 대피시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마 이 마을이 이제 다 불이 붙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신바와 성공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화마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구조한 반려동물만 200여 마리. 지금도 대부분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들이 1m의 짧은 목줄에 평생 묶여만 산 것이 재난 상황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재난 속에서 보호자분들이 줄을 풀어줘도 여기 평생 그 0.5평 안에서만 살던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행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화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마당개를 위한 이른바 해방 1m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마당에 긴 줄을 설치한 후 목줄을 연결해 개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아늑한 집과 사료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당개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사육 환경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은 지나갔지만 동물들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허가 된 곳들에 많은 반려동물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고 동물 등록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동물들에게는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우선 1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동물 복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전북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이 백승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해 전국 교육활동 침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전체 침해 건수 중 27.8%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복적 부당 간섭과 같은 보호자 주체 침해 비중도 전체의 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만으로는 교육 현장을 모두 반영할 수 없지만 전북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창군의회는 남서권 개폐소와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의회는 13일 은면민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반대대책위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빛 MP와 심남원 구간 345kV 개폐소와 분기 송전선로 설치가 순창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의 경매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률을 나타내는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데요.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4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2.9%로 전달 90.5%보다 7.6%포인트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감정가격 55억 8,400여만 원인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기타 부동산이 39억 1천만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70%를 기록하며 전북 지역 최고가 경매 물건에 올랐다는데요. 응찰자가 가장 몰린 부동산은 역시 아파트로 감정가격 9천만 원이었던 정읍시 수성동 부영 2차 아파트에 30명이 몰려 낙찰가율 100.2%인 9,022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남원 어울림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원시는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울림도서관을 방문한다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종 독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으로 책값 300여만 원이 환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울림 도서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백산 인삼 영농조합법인 인삼아빠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190만 원 상당의 홍삼 수정과 백상자를 김제시에 맡겼습니다. 농업법인 대표 김태엽 씨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올해 초에도 200만 원어치의 홍삼액과 수정과를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김제 씨는 기탁받은 수정과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내 800여 개 투 개표소의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화재 위험 요소는 미리 없앴는지, 또 비상발전기가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달 29일까지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